안녕하세요. 캐피니스입니다. 자, 오늘의 콘텐츠는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랜덤워크 투자 수업 제 1편에 이은 2편입니다. 혹시라도 제 1편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1편을 먼저 보고 2편을 연달아 보시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분석가들은 대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조합해 개별 주식이 얼마나 매수에 적합한지 평가합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은데요. 원칙 1. 5년 이상의 이익 성장률이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주식만 매수하는 겁니다. 기업의 지속적 성장은 이익과 배당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주가 수익 즉 PER까지 끌어올립니다. 이익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즉 이익과 주가 수익 모두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원칙 2. 내재가치 이상으로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주가 수익에 대한 프리미엄이 아직 시장 평균 이상으로 붙지 않은, 잘 알려지지 않은 성장주를 매수해야 합니다. 만약 성장이 실현되지 않거나 이익이 떨어진다고 해도 주가 수익이 처음부터 낮았다면 손실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성장이 실현된다면 수익은 2배가 될 것입니다. 원칙 3. 기대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가 군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 이야기로부터 전염성 강한 꿈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어려울까요?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 전략들이 거래 비용과 세금을 제외하면 장기 보유 전략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기술적 분석가들은 시장에 모멘텀이 존재한다고 믿고 투자하는데요. 학자들이 20세기 초부터 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철저히 분석한 결과 주식시장에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거래 비용과 세금을 제외했을 때 투자자가 이러한 전략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역사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지만 드러나는 형태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과거의 가격 패턴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려는 시도가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술적 분석으로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술적 분석가들 역시 종종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장기 보유 전략으로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기술적 분석을 활용해 거래 시점을 잡으려는 시도는 특히 위험합니다. 주식시장에는 장기 상승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 현금 보유는 대단히 위험한 전략이 됩니다. 하락 기간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으로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상승 기간에 시장에 합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만약 1% 남짓한 상승이 강했던 90일을 놓쳤다면 장기적으로 풍족했던 시장 수익률을 거의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시장에서 돈을 벌기도 힘이 듭니다. 과거의 이익 성장에 대한 분석은 미래 성장을 예측하는 과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분석가들도 쭉 이어지는 장기 성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 이익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건은 무작위하게, 즉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합니다. 최근의 예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들 수 있죠. 이런 갑작스러운 예측 불가능한 사건은 기업의 이익을 급격하게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발생으로 당신이 예측했던 미래 이익 성장 분석은 그 힘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용을 무시할 것인가에 따라 기업 이익은 크게 부풀려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R&D 비용을 얼마나 무형자산으로 볼지에 따라 자산 규모와 비용 규모가 결정되는 것처럼 말이죠. 캘리포니아 대학의 브래드 바버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강력 매수로 추천한 주식의 실적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분석가들이 강력 매수를 추천한 종목의 수익률은 전체 시장에 비해 매월 3%나 낮았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성장성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분산 투자는 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하지는 못해도 개별 기업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악재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것이 한두 가지 종목에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을 낮추게 됩니다. 물론 집중 투자를 통해 소위 대박 종목에 투자한다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확률의 법칙을 믿는다면 한두 종목에 집중하는 투자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투자하는 기업 개수가 10개 정도만 넘어서도 그때부터 위험은 드라마틱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대신 10개 정도의 기업을 계속 추적하고 점검해야 하는 부담이 상승합니다. 즉, 위험을 낮춘 대가로 여러분의 분석 시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국제적인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을 예로 든다면 미국의 달러 표시 자산과 중국의 위안화 표시 자산, 그리고 한국의 원화 표시 자산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총 4개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예에 더해서 베트남의 동표시 자산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 간 상관관계가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완벽하게 같이 동조화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분산 투자는 여전히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 됩니다.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비합리적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자신의 관점과 능력을 과신하여 미래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당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 운전을 잘하는 편인가요?" 의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80에서 90%가 자신이 다른 학생에 비해 더 노련하고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기술을 과신해 확률의 법칙을 무시하는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과대평가하고 관련된 위험을 과소평가했으며 본인의 통제력을 과장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투자자가 개인의 예측에 의존하여 높은 위험을 무릅쓴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는 자신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결과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지나치게 자주 거래합니다. 증권사의 개인 계좌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자주 거래할수록 실적은 더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응원하는 캐피니스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랜덤워크 투자 수업 마지막 편 제3편을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